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엇갈린 지지율이 나오면서 혼전 양상입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강진으로 희생자가 급증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구조 활동을 돕기 위해 현지로 출발한 우리 긴급 구호대가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구조와 구호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2,3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비난하는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재판 결과여서 선고 내용이 주목됩니다. 기상 악화로 지연된 청보호 인양 작업이 오늘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경은 막바지 인양 준비 작업과 함께 실종 선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닷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제압 과정에서 환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 걸로 보이는 가운데 신형무기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군절을 기념해 인민군 숙소를 방문하면서 이번에도 딸 김주애를 동행했습니다. 네,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잠시 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의석수만으로 제적 과반 이상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겨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황윤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잠시 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후 2시죠. 자,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 처리 몇 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오후 2시쯤 이뤄질 것 같습니다. 국회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사 일정에는 들어가 있어요. 여태까지 이제 의정 관행을 종합 고려하고 양쪽 원내교섭단체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다만 오늘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진행될지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표결이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일단 대정부 질문 이후를 언급했지만 민주당이 탄핵안 선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또 의사일정 변경 신청까지 한 터라 일단은 대정부 질문 이전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탄핵안 자체는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동 발의에 참여한 야3당의 의석수는 절반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무기명 투표에서 역풍을 우려한 일부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수청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는데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안이 상정된 뒤 가결된다면 헌정사 첫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사례가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탄핵안 상정권을 쥔 김 의장을 찾았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을 잡아선 안 된다. 그러니까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 안건에 올리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에 탄핵 소추안을 의사 일정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의장님은 뭐? 의장님은 하여튼 고민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마저 참사의 책임에 침묵한다면 불행한 참사의 역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는 이미 충분합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올 걸로 보입니까? 네, 오늘 대정부 질문은 사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쟁점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문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으로 야당을 겨눌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재차 캐묻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검찰 권한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여론조사 첫날입니다. 주자들의 행보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는 10일 컷오프, 즉 예비 경선 결과 발표를 위해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책임당원 6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컷오프는 당대표 후보 4명 등 본경선에 오를 주자들을 압축하기 위한 건데요. 실제 투표권을 쥔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에 더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경기 평택시 등에서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여러 번의 대표 생활로 하고 싶은 말의 10분의 1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측 인사를 연이어 캠프에 영입하며 지지세를 확장했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을 위해 숨 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두 후보 모두 오후 일정을 일부 조정해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후보는 모두 SNS를 통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올린 야권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전당대회 윤심 논란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서 가장 안 좋은 하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를 대표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이고 있다면서 정말 김 후보를 밀고 싶었다면 장점을 부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에 출연한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윤심 논란이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만약 전당대회에 혹시라도 영향을 좀 주고 싶으셨고 절박하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와서 이제 좀 늦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김기현 후보를 지금 미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은 김기현 후보와 본인과의 어떤 그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김기현 후보가 일을 잘하는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차라리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은근히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김기현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센 사람은 다 죽여요. 지금 보면은. 이 방식은요. 설사 대통령이 누굴 밀고 싶다 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하책이거든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잠시 뒤 2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원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아들이 천화동인 1호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2차 소환 일자를 두고서 조율한 끝에 오는 10일 출석하기로 한 것을 두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특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가리켜 그분은 옛날부터 특권을 빼겠다고 하셨는데 자꾸 특권을 너무 쓰는 것 같다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검찰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간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 이틀 만에 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악의 경우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터키 남부의 항구 도시 이스켄데룬에 있는 주립병원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하면서 안에 있던 환자들은 그대로 파묻혔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지진이 직접 강타한 튀르키예는 피해 규모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서북부에서도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통제 지역에 비해 접근이 어려운 반군 통제 지역은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사망자는 역대급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을 덮친 강추위 등 악조건이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Many families now face having lost everything, forced to sleep outside in the middle of winter. It's now a race against time.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에 따라 사망자를 최대 2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이 강타한 10개 주에 3개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fet bölgesine yakın yerlerden başlayarak kış sezonu sebebiyle zaten faaliyetlerine ara vermiş olan otellerin afetzedelerin hizmetlerine sunulması için gereken planlamalar yapılıyor. 튀르키예는 앞서 일주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오는 13일까지 전국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이 시각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 피해 지역에서는 구호의 손길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도로 등 사회 기반 시설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서 역부족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승자 기자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 도착한 독일 구조대가 60대 여성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Die Frau lag sehr tief im Trümmerberg drin. Die Trümmer waren extrem instabil, aber wirklich brandgefährlich. Da war die Frau von einem Kühlschrank blockiert. Und der Kühlschrank war gefüllt mit Lebensmitteln, mit Flaschen und dann Witz. 하지만 이렇게 구조대가 도착한 곳은 피해 지역의 일부입니다. 상당수 지역은 주민들이 직접 건물 잔해를 걷어내며 가족 등 생존자를 찾고 있습니다. 뭐라도 do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시내를 나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Adeta bir hayalet şehir gibi olmuş. En az 50 yıl geriye gittik. Hayatımız mahvoldu, çocuklarımız mahvoldu, hayatımız gitti. çocuklarımızı, anamızı, babamızı kaybettik. 튀르키예 당국은 구조 작업과 별도로 생존자들에게 우선 비상용 텐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 거처입니다.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Şu anda çok bir perişanız böyle. Bir şey diyecek söz bulamıyoruz bu kadar. 하지만 시간은 생존자들의 편이 아닙니다. 진앙인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의 기온은 이날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Continued aftershocks, severe winter conditions, damage to roads, power supplies, communications and other infrastructure continue to hamper access and other search and rescue efforts. 전문가들은 24시간이 생존자를 발견할 골든타임으로 이 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자, 이번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 참사로 전 세계가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선 폐허 속에 기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조된 신생아가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강진 발생 이틀 만에 잔해 속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신 소년의 표정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린 소년이 병뚜껑에 담긴 물을 연신 마시며 입맛을 다십니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의 건물 잔해 속에서 구조팀이 찾아낸 시리아 난민 무하마드 아흐메드. 강진 발생 이후 거의 45시간이 지나서야 물을 마시며 생존의 빛을 본 겁니다. 시리아 북부 마을에서 구조대원이 막 태어난 아기를 잔해 속에서 구해내 안고 나오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몸무게 3.17kg으로 등과 다리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هاي البنت في معها كدمة شديدة على الظهر مع التوجم يعني غالبا متعرضة من تحت الأنقاض متعرضة لضغط أو ساقط عليها شيء. 산모는 숨을 거두기 전 잔해에 파묻힌 채 아기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아기는 가족 7명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잔해에 갇힌 지 45시간 이상 지나 소녀가 들것에 실려 밖으로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베툴 에디스란 이름의 소녀에게 친척이 기쁨으로 피느끼며 입맞춤합니다. 대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꽃피우는 기적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하타이주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던 우리 국민 한 명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국민이 현재 현지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하타이주를 여행하던 우리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무사히 대피 중이지만 나머지 1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서 공관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튀르키예 주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구호품이 아직 전달되지 않아서 잠잘 곳과 음식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의 이재민을 2,3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합니다. 진앙지에서 멀지 않은 지중해 연안의 하타이주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택과 건물이 무너지고 파손됐습니다. 하타이주에서만 1,200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살아남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이재민들이 머물 곳이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당국이 설치한 말라티아의 텐트촌에 대피한 사람들은 당장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한 켠에 불을 피워 젖은 신발과 양말을 말리며 추위를 피하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킵니다. 그러나 텐트가 많이 부족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Bu çadırlarda kalıyoruz. Nereye kadar, kaç gün kalacağız bilemiyoruz. Artçılar devam ediyor. Hemen hemen bunun da ne kadar süreceğini bilemiyoruz. Çadır bulmaya çalışıyoruz. Çadır yok. Barınma konusunda büyük bir sıkıntımız var. Bu konuda yetkililer de yardım talep ediyoruz hocam. 피해 지역 주민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섰습니다. 부지런히 빵을 구워내지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구호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Bul gerek ha, bul yok. Hiçbir yerde bulamıyorum. Millet de perişan, biz de perişanız. Açık gece gündüz açık bul kat. Elimden geliyorlar, halka da elimden geleni yaparım. 3 günden beri acık biz. Yani bize belediyemiz olsun, ondan sonra öbürküler olsun bize bir yardım yapmadılar. Şu an olmuş da afat öbürküler. 세계보건기구는 이번에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추위와 배고픔을 달래며 구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튀르키예 등을 강타한 지진 피해와 관련해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다만 시리아보다 지진 피해가 훨씬 큰 튀르키예에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한은
친러시아 국가인 시리아와 돈독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카카오는 디지털 모금 플랫폼인 가치가치에서 참여자가 위로와 응원 댓글을 달면 댓글당 1,000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16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7,800명 이상이 숨졌고 1,0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최악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튀르키예. 우리 대한민국 긴급 구조대, 구호대가 출발을 했고 조금 전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구호대는 이번 강진의 진앙지인 가지안테프에서 구호 활동을 시작하는데 현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구조 또 구호 활동에 나선 경험이 있는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시죠? 네. 예. 자, 튀르키예 현지 상황이 지금 매우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먼저 지금 그곳 날씨가 겨울이죠. 춥고 배고픕니다. 매몰의 경우 이른바 골든타임이 72시간밖에 안 된다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매몰이 이런 심각한 매몰 상태에 있어서는 네. 12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골든타임이 지났다 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붕괴 건물 구조 현장에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약 17일 만에도 인명구조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구호대도 도착을 한 상황이고 세계 각국에서 구조대가 파견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전해지는 바로는 현재에서 구조 상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지진 현장이기 때문에 일단 사회 기반이 붕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진이 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따른 우리 구조대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 또 인근 지원되는 현지 예. 구조대와의 연계 관계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서 안전한 구조 활동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진이 또 계속되고 있으니까 구호 구조가 더 어렵겠군요. 교수님은 1999년 튀르키예 지진 때, 그리고 2003년에 알제리 지진 때, 그리고 또 뭐 이란 지진 때에도 직접 국제구조대 매몰자 수색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때와 지금 튀르키예 지진 양상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세월이 좀 흘렸습니다만 지금 튀르키예 지진 현장이 제가 1999년도 터키 지진 현장에서 약 한 2일 동안 머물렀습니다만 그 당시의 지진 현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지진이 발생한 곳이 터키는 인근 해변이었어요. 예. 그런데 튀르키예는 내륙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돼요. 네. 아마 인명 피해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근 그 북아프리카 쪽에 지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근 국가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그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2003년도 이란 지진 때는 이란 그 건축물 구조가 흙담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진 것들이 많아가지고 구조 활동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었고요. 예. 그다음 알제리 지진도 그때 규모가 상당히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네.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그때 지진 양상과 지금의 튀르키예 지진은 좀 더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그 현재 도착하게 되면 구조대가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어떤 겁니까? 우선 현장에 최소한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요. 네, 그 네. 현장에 도착하기까지가 쉬운 여정은 아마 아닐 겁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구조대가 신속하게 판단해서 구조대를 이제 급파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출발을 했지만 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전용기로 가는 우리 구조대원들은 군용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군용기는 각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는데 각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고도도 그렇게 높이 이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속도도 그렇게 빨리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당 국가 이제 비행 노선에 있는 국가 간에 외교부에서 협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현장 인근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서 지진 현장까지를 어떻게 이동을 할 것이냐. 그 예. 이동 수단도 현지 대사관에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좀 잘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현장에 도착하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녹록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시작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현장에 도착하면은 이미 이 국제구호 활동에 있어서 UN OCHA에서 인사락 지원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미 현장에 지금 배치가 돼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구조대를 분류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구조대에 대해서는 가장 심각하고 인명 구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배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배치를 우선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우리 구조대원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휘관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보겠죠. 네, 그렇군요. 서둘러서 구조 활동에 이렇게 나섰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현재 공항에는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도착을 했고 이제 이 지진 현장 지금 이제 구조 작업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될 텐데 국제 구조대 파견 등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S 등급이라고 상위 등급이라고 들었는데요. 등급에 따라서 구조 활동이 다르게 펼쳐지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UN OCHA에서 그 인사락이라는 그 기구에서 각 나라의 재난 구조 능력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헤비 등급, S 등급이 이제 헤비 등급이라 그러거든요. 예. 헤비 등급, 미디엄, 라이트 등급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구조대는 그 역량이 구조 장비라든지 우리 구조대원들의 그 구조 기술 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평가기관에서도 헤비 등급을 받아가지고 또 구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훈련된 대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어떻게 구조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옆에 보이는 화면이 오늘 도착한 우리 구호대의 모습인데요. 지금 현장에서 여진이 계속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진 현장에서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수색 작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참 지진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한데 건물 내에 진입할 때는 건물이 무너져도 그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탐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조대원들이 훈련을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되지만 예. 그래도 우리 대원들의 안전 관리 이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 구조 활동하는 것과 또 예비 대원들, 또 휴식 대원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현장에서 잘 운영해서 최대한 구조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존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지휘관의 판단이라든지
또 주변 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현장의 모습이요. 포탄을 맞은 모습 같은데 매몰 지역에서 빨리 수색을 하려면 장비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장비를 보통 가지고 가고 이용합니까? 그렇죠. 우선은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견이 이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네. 뭐 라이프 디텍터라든지 또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영상 장비들, 서치탭 이런 길게 붕대를 뽑아가지고 오렌지를 달아서 좁은 구멍을 통해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조그만 소리라든지 이런 음파를 통해서 탐지하는 장비들, 이런 첨단 장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철근을 절단할 수 있는 절단 장비, 유압 장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현지에서 중장비 지원을 좀 받는 것이 좋아요. 저도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 힘으로 무거운 철근 콘크리트 더미를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장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걷어내면서 탐색 구조를 해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로 보자면은 현지 정부와 구조대 간의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구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매몰돼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찾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든 최대한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생존자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구조견을 통해서 또 사람을 찾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지역의 현지 상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현지 주민들이 좀 지원이 돼줘야 돼요. 그 건물이라면 그 건물 도면, 설계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평소 사람이 많이 머무르고 있는 그 건물 내의 지역은 몇 층 어느 곳인지, 이런 사전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현지 주민들의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중동 지역에 지진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구조대 활동을 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터키, 알제리, 이란 그 세 중동 국가의 구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철근 콘크리트 저 건물로서 탄탄하게 지어진 건물들보다도 일반 벽돌조라든지 일반 시멘트로 해서 건물 지은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건물들이 다 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구조에 있어서도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명 피해가 꽤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여기에 따른 필요계 정부라든지 국제 구호 단체에서 적극적이고 또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서 구조 활동이 이루어져야겠죠. 네. 구조한 뒤에 구조자, 그 구조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응급의료소가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급처치, 현장 응급처치를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명구조 현장에는 앰뷸런스라든지 의사, 또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동선 확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네. 매몰자를 만약에 현장에서 찾으면요, 구조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먼저 살아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바로 또 현장으로 투입하고 장비를 넣어서 이제 구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제구조대가 터키가 1993년에 지진으로 인해서 출동했습니다만 바로 그 해에 1999년도에 대만 대지진이 발생돼 가지고 그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생존자를 유일하게 우리 구조대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생존자를 찾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더미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조치하고 그리고 또 조그만 장비를 통해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면서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조를 했습니다만 그 생존자의 음성이 굉장히 이제 구조의 시발점이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소리 나는 곳을 수색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구조를 해냈었죠. 네, 구조 현장에 가보시면 일단 지금 화면처럼 그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져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이제 사회기반 시설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아마 식생활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사국에서는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간이 텐트를 넓은 계알지에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현지 주민들에게 숙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고, 좀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 구조 현장에 출동한 각국의 구조 대원들의 안전관리, 숙식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국 당사국, 그러니까 지진을 발생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동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현장 구조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긴급구조대 118명이 지금 급파됐고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구조활동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벌써 닷새째입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해경은 오늘 안으로 사고 선박을 들어올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선체 내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인양 작업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 시각 인양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해경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 이 별다른 변수만 없다면 오늘 안에 선체를 인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은 이 본격적인 인양을 앞두고 이 사전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고 해역은 굉장히 조류가 강하고 노을성 파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선박을 물살이 약한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인양을 위해 화물 고정 벨트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사고 선박을 들어 올려 뒤집힌 배를 원상복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수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사고 선박이 바다에 잘 뜬다면 그대로 끌고 목포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 잘 뜨지 않으면 크레인으로 선박을 바지선에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양이 끝난 청보호를 거치하기 위한 장소로는 목포에 있는 조선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청보호가 인양되면 그 다음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네, 무엇보다 이 실종자 수색과 수습을 우선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밤새 인양 과정에서 이 해경이 선체 내부를 이 3차례에 걸쳐 수색했는데 하지만 이 실종자를 추가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배 안에 아직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천 개에 달하는 통발 등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은 인양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됩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선원 진술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라 기울어 침몰한 이유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뗏목 미작동 의혹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과 별개로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좀 더 수색 범위를 넓혀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경 부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만배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고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나온 첫 번째 법원의 판단입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조현병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제압 행위로 환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현병 환자인 A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아들의 증상이 심해지자 강제 입원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입원을 거부하는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성을 70대 노모 혼자 병원에 데려가긴 어려웠던 만큼 사설구급대와 경찰을 불렀습니다. 집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2명은 A씨가 저항하자 양손을 묶고 어깨를 눌러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씨를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며 경찰과 5분가량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으켜 세워진 A씨는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유족은 구급대원과 경찰이 실랑이 하는데 정신이 팔려 숨을 잘 쉬지 못하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A씨가 목숨을 잃은 거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눈물 막 흘리면서 제발 옷을 입혀서 병원에 가자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일으켜 세웠는데 그때 목이 팍 꺾이는 거예요. 목이 탁 꺾이면 입이 까매졌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눈물도 안 나오는데 아 내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제압과 연관된 사망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인체에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생기면 발생하는 급성 심장사가 사인이라는 건데 여기에 심장비대증 등 A씨 지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병이 급사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제압 행위로 A씨가 숨졌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원 인력 요청 등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동한 사설구급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이에 대해 A씨가 격하게 저항해 강하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파출소 직원 2명의 조치엔 문제가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신체 여러 곳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의 친아버지와 의붓어머니가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숨진 어린이의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어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9살 친아버지 A씨와 42살 의붓어머니 B씨를 긴급 체포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산만한 탓에 나무란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고 멍자국은 자해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숨진 어린이 시신 부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조 소견은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같은 건물에 사는 외국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협박하고 찌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계단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프랑스 국적 20대 여성을 흉기로 협박하고 벨기에 국적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새벽 시간 상가에 침입해 금품 1,000만 원어치를 훔친 40대 형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형제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 형제는 지난달 5일부터 25일 사이 새벽 시간대에 서울 강북구와 경기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에 있는 상가에 침입해서 금고에서 금품 1,000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공군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경찰청과 공군 방공관제사령부는 오늘 아침 8시 40분쯤 21살 A 일병이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에 가족에게 군 생활이 힘들고 부대원이 괴롭힌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노동 분쟁 사건 가운데 집단 분쟁은 감소했지만 개인 분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조업체 생산라인 그룹장인 A씨는 지난해 근태를 두고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직원들이 조퇴하거나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자 근무 태도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자 직원들은 A씨 사임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정신적 압박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회사는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최종적으로 회사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괴롭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판단이 나온 겁니다. 노동위원회가 지난해 이 같은 노동 분쟁을 처리한 사건은 16,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부당해고나 정직, 감봉 같은 징벌이나 차별 시정을 요구한 개인 분쟁이 13,500여 건으로 전년보다 5.8% 늘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이 155건에서 240건으로 54.8%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노동 관행을 요구하는 MZ세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동시장의 신규 진입과 새로운 노동 관행을 주도하는 MZ세대 중심으로 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올해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쟁의 조정이나 복수노조, 부당 노동행위 등 집단 분쟁 사건은 2,4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7.4% 줄었습니다. 노동위는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의 99%가 최종적으로 노동이 판정대로 수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이 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57일로 소송 처리 기간보다 6배 이상 빨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위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 비용을 일절 받지 않고 있으며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선 무료로 법률 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 이른바 건군절 75주년을 맞아 오늘 오후 늦게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할 전망입니다. 앞서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오늘 새벽 1시쯤 평양 김일성 광장 상공에 조명을 장착한 전투기와 구형 프로펠러 비행기가 비행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최근 관련 지역 일대에서 다수 식별된 인원, 차량 등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해 왔는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나 스텔스 무인기, 고체 연료 엔진을 적용한 ICBM 등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잠시 뒤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냈는데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잠시 뒤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곧 표결에 붙여질 걸로 보인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 질문 뒤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표결을 하자라고 해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했고요. 조금 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투표함을 옮기는 모습 보이시죠? 잠시 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무기명 투표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가 시작되고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적대 세력들이 자신들을 넘보려 든다면 초강력 타격으로 도발의 본거지들을 흔적도 없이 초토화해 버리려는 것이 인민군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 자신들의 실전화된 군사훈련과 대응 군사작전은 선멸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명백히 경고한 압도적인 무력 시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창건 75도를 하루 앞둔 어제 딸 김조혜와 함께 인민군 숙소를 축하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숙소 방문 이후 건군절 기념연회에 참석해 새 세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인민군대의 절대적 충실성을 이어받았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를 쟁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은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미세먼지가 점차 거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고 해가 지면서 다시 공기가 차가워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만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오전보다 대기질이 많이 회복됐고요. 현재 중부와 호남,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도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높겠고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구 10도, 부산 1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비나 눈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강원과 영남 지방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영동과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무척 건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상미 장관 탄핵안 표결 잠시 뒤에 시작이 되고요. 야3당이 함께 발의를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전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당의 전당대회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엇갈린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혼전 양상입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